나는 늘 생각했다. 가족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그들이 나를 짓밟아도 내가 버티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그런데 그날 동창회에서 그놈들이 나를 가장 실패한 인생으로 뽑았을 때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내 인생의 비밀을 드러내고 그들의 가식을 산산조각 낼 때가 왔다. 그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내 영혼을 갉아먹었다. 왜냐하면 복수는 결국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가족의 희생양이었다. 서울의 변두리에서 자란 나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모든 걸 포기해야 했다. 대학은 꿈도 꾸지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공장에서 일했다. 어머니는 아프셨고 동생들은 공부해야 했으니까. 형이 버티면 돼. 그 말이 내 인생의 멘트러가 됐다. 친구들은 대학 가서 성공의 길을 걷는데 나는 매일 야근하며 가족을 부양했다. 동창회. 그건 나 같은 놈에게는 사치였다. 그런데 10년 만에 초대장이 왔다. 오랜만에 모이자, 라고. 나는 가기 싫었지만 옛 친구들을 보고 싶다는 핑계로 갔다. 그곳은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모두들 성공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김민주는 대기업 과장, 이지은은 변호사, 박준호는 스타트업 CEO. 나. 그냥 평범한 공장 노동자. 야, 너 아직도 그 공장 다니냐? 민준이가 웃으며 물었다. 그 웃음 속에 숨겨진 비아냥이 느껴졌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래. 그날 저녁 그놈들은 게임을 제안했다. 재미로 투표하자.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실패한 사람 모두가 웃으며 동의했다. 나는 불편했지만 참았다. 결과는 가장 성공한 사람은 준호, 가장 실패한 사람은 나학이야, 장우야. 미안. 하지만 솔직히 내 인생 좀 안 됐잖아. 지은이가 말했다. 그 말에 테이블이 웃음바다가 됐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몰랐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가족을 위해 포기한 게 얼마나 많은지.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내 비밀을 드러낼 때다. 사실 나는 공장 노동자가 아니었다. 5년 전 내가 일하던 공장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특허를 냈고 그걸 바탕으로 작은 회사를 차렸다. 지금은 연 매출 100억 원 규모의 기업 대표였다. 하지만 가족 때문에 그리고 옛 친구들의 시선 때문에 숨겨왔다. 얘야, 너희들, 내가 조용히 말했다.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내가 정말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냐? 그들은 웃었다. 응, 솔직히 이민준이가 대답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내 회사 홈페이지를 보여줬다. 이게 내 회사야.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이게 내 거라고. 준호가 더듬거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들이 웃을 때 나는 이걸 키워왔다. 가족을 위해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지은이가 물었다. 왜 숨겼어? 너희들처럼 과시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너희들이 나를 짓밟아서. 이제 알았지. 그날 동창회는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내 복수는 시작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비밀이 내 손에 있었으니까. 그날 이후 내 마음속에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동창회에서 돌아온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가장 실패한 인생 그 말이 내 자존심을 지식였다.
나는 왜 그동안 참았을까? 가족을 위해? 아니, 그건 핑계였다. 사실 나는 두려웠다. 성공을 드러내면 그들이 나를 질투하거나 멀어질까 봐위 하지만 이제 달라졌다. 나는 그들의 약점을 파헤치기로 했다. 먼저 민준이부터. 그는 대기업 과장이라고 자랑했지만 나는 우연히 그의 비리를 알았다. 몇 년 전 회사에서 횡령을 저질렀다는 소문. 나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증거를 모았다. 사진, 문서, 증언. 모든 게 완벽했다. 민준아, 만나자. 내가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레스토랑에서 나를 만났다. 장우야, 그날 미안했어. 농담이었어.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서류를 테이블에 올렸다. 이게 농담이냐? 그의 얼굴이 하얘졌다. 이게 어디서? 내가 나를 실패자로 봤듯이 이제 내가 너를 봐줄게.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는 애원했다. 제발, 가족이 있어? 회사에서 잘리면? 나도 가족이 있었어.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지. 결국 그는 사직서를 냈다. 그 소식이 동창 그룹 채팅에 퍼졌다. 모두가 충격받았다. 다음은 지은이. 그녀는 변호사라고 뽐냈지만 과거에 불륜 스캔들이 있었다. 남편 몰래 옛 연인과? 나는 그 증거를 입수했다. 지은아, 커피나 한 잔. 그녀를 만난 자리에서 나는 사진을 보여줬다. 이게 어떻게? 그녀가 떨었다. 내가 나를 비웃을 때 나는 참았어. 이제 내 차례야. 그녀는 이혼 소송을 당했다. 남편이 알게 됐으니까. 그녀의 삶이 무너지는 걸 보며 나는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복수는 정말 나를 구원할까? 준호는 스타트업 CEO였다. 그는 투자 유치로 성공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기였다. 가짜 매출 보고서로 투자자들을 속였다. 나는 그걸 파헤쳤다. 준호야, 내 회사 투자할까? 내가 제안했다. 그는 기뻐하며 만났다. 하지만 나는 증거를 내밀었다. 이게 내 성공의 비밀인가? 그는 무릎 꿇었다. 장우야, 제발. 회사 망하면? 너희들이 나를 망쳤을 때 나는 버텼어. 이제 내가 버텨봐. 그의 회사는 파산했다. 뉴스에 나왔다. 동창들은 이제 나를 두려워했다. 장우가 변했어. 그들이 속삭였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으니까. 가족에게도 솔직해졌다. 형, 미안해. 내가 그렇게 성공했는데 동생들이 말했다. 어머니는 울었다. 아들아, 왜 숨겼니? 엄마를 위해. 하지만 이제 나는 자유로웠다. 복수는 나를 해방시켰다. 그러나 그 대가는 컸다. 옛 친구들은 사라졌고 나는 고독해졌다. 복수의 여파가 시작됐다. 민주는 실직 후 우울증에 걸렸다. 그의 아내가 나에게 연락했다. 장우 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민준이가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그 말을 듣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복수가 이토록 잔인할 줄이야. 나는 병원에 갔다. 민주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장우야. 왜? 그는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너희들이 나를 왜 그렇게 만들었어? 내가 반문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우리는 그냥 재미로? 그 말이 더 화가 났다. 하지만 나는 용서했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그 후 민주는 재취업했다. 하지만 우리의 우정은 끝났다. 지은이는 이혼 후 홀로 살았다. 그녀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봤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걸 잃었다. 그 글 아래에 댓글이 달렸다. 지은아, 힘내. 하지만 나의 댓글은 없었다. 나는 그녀를 피했다. 왜냐하면 그녀를 보면 내 죄책감이 솟구쳤으니까. 준호의 파산은 뉴스에 크게 나왔다. 스타트업 CEO, 사기 혐의로 구속. 그는 감옥에 갔다. 그의 가족이 나를 찾아왔다. 장우 씨,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어머니가 울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일까? 아버지의 실패, 어머니의 병, 동생들의 부담. 그 모든 게 나를 짓눌렀다. 동창회는 그 방아쇠였다. 이제 나는 성공한 사업가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그들의 얼굴이 나타나 애원했다. 장우야, 제발. 나는 상담소를 찾았다. 선생님, 복수가 잘못된 건가요? 상담사가 물었다. 왜 복수를 했나요? 상처받았으니까.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말이 내게 스며들었다. 복수는 순간의 쾌감일 뿐, 진정한 해방은 아니었다. 나는 가족과 더 가까워졌다. 동생들과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나는 말했다. 형은 이제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아팠다. 동창들은 흩어졌다. 일부는 나를 피하고 일부는 미안함을 표현했다. 장우야, 다시 모이자. 누군가 제안했다. 나는 거절했다. 필요 없어. 이제 내 인생은 새로 시작됐다. 회사를 더 키웠다. 사회 공헌도 했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왜냐하면 나처럼 희생하지 않게 하려고. 하지만 가끔 거울을 보면 그날의 내가 보였다. 복수의 눈빛을 가진 나, 그건 영원한 상처였다.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회사는 더 커졌고 직원들이 나를 존경했다.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 말이 기뻤지만 동시에 씁쓸했다. 왜냐하면 이 성공은 고통의 산물이었으니까. 어느 날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다. 장우야, 만나자.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변했다. 그날 이후 나 많이 반성했어. 내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어. 그는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미안해. 과했어. 우리는 화해했다. 하지만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상처는 남아 있었다. 지은이도 연락했다. 장우 씨, 커피 한 잔 어때? 그녀는 강해 보였다. 이혼 후 새로 시작했어. 로펌 차렸어. 그녀가 웃었다. 나는 축하했다. 잘됐네. 하지만 우리의 대화는 어색했다. 과거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준호는 출소 후 나를 찾아왔다. 장우야, 고맙다. 뭐가? 내가 날 깨우쳐줬어. 이제 솔직하게 살게. 그는 새 회사를 차렸다. 작은 카페. 언제든 와. 나는 갔다. 커피 맛이 좋았다. 복수의 끝은 이렇게 평범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다. 나는 왜 복수를 선택했을까? 참는 게 더 나았을까? 상담에서 배웠다.
감정을 억누르면 폭발한다. 내 경우가 그랬다. 이제 나는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가족에게 솔직해졌다. 엄마, 나 힘들었어. 어머니가 안아줬다. 아들아, 미안해. 그 눈물이 내 상처를 씻어줬다. 동생들도 형, 고마워 라고 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AI 기반의 교육 플랫폼.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왜냐하면 나처럼 포기하지 않게 하려고. 성공은 이제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 타인을 위한 거였다. 하지만 가끔 밤에 창밖을 보면 그날의 동창회가 떠올랐다. 웃음소리, 비아냥, 그리고 내 폭로. 그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복수는 나를 변화시켰다. 더 강하게, 하지만 더 외롭게. 친구들은 적어졌지만 진짜 친구가 생겼다. 상담사, 가족, 직원들. 이제 나는 행복을 추구했다. 여행, 취미, 사랑. 새로운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내 과거를 알았다. 장우 씨, 강해 보이네. 그녀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과거 덕분에 우리의 관계는 천천히 깊어졌다. 복수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었다. 2년이 지났다. 내 회사는 상장 준비 중이었다. 뉴스에 나왔다. 숨겨진 성공 스토리, 공장 노동자에서 CEO로. 기사 제목이 그랬다. 동창들은 그걸 봤을까? 일부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장우야, 대단하다. 하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였다. 민주는 이제 안정된 삶을 살았다. 새 직장에서 승진했다. 장우 덕분에 그는 말했다. 지은이는 성공한 변호사가 됐다. 그녀의 로펌은 유명해졌다. 그 사건이 날 키웠어. 그녀가 인터뷰에서 말했다. 준호이 카페는 체인으로 성장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 그의 슬로건이었다. 그들은 모두 성장했다. 나 때문에. 아니, 스스로. 복수는 촉매였다. 이제 나는 반성했다. 복수가 필요했을까? 어쩌면 아니었을지도.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게 나를 여기로 이끌었으니까. 가족과 함께한 크리스마스. 형, 선물, 동생들이 웃었다. 어머니가 요리했다. 그 순간 나는 행복했다. 여자친구와 결혼 얘기가 나왔다. 장우 씨, 나랑 결혼할래? 그녀가 물었다. 나는 에이라고 대답했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만. 동창들은 초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내 인생에 필요 없었으니까. 회사 상장 날 외주가가 올랐다. 축하해. 직원들이 박수 쳤다. 나는 연설했다. 이 성공은 내 것만이 아니야. 모두의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건 내 복수의 결과물. 이제 나는 자유로웠다. 상처는 치유됐고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가끔 꿈에서 그날이 나타났다. 동창회 테이블, 웃음소리. 나는 깨어나며 중얼거렸다. 이제 괜찮아. 삶은 계속됐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사람들. 나는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었다. 주인공이었다. 상장 후 내 삶은 바빠졌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기자들이 물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동창회를 떠올렸다.
그날의 굴욕이 나를 밀어줬다. 민준과 다시 만났다. 장우야, 내 성공 축하해. 그는 진심이었다. 우리는 옛 추억을 나눴다. 그때 우리는 바보였어. 그는 웃었다. 나도 웃었다. 화해는 이렇게 왔다. 지은이도 만났다. 장우 씨, 결혼 축하해.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과거를 털어놨다. 미안해. 나도 그 대화로 상처가 줄었다. 준호의 카페에서 모였다. 우리 넷이 다시 시작하자. 준호가 말했다. 우리는 토스트했다. 과거의 복수는 끝났고 우정이 돌아왔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신뢰는 깨진 유리처럼. 가족과 함께한 여행. 유럽. 형, 재미있어. 동생들이 소리쳤다. 어머니가 웃었다. 그 미소가 내 행복이었다. 아내와의 신혼생활. 사랑해. 그녀가 말했다. 나는 안아줬다. 이제 나는 완전했다. 하지만 가끔 혼자일 때 생각했다. 복수가 나를 변화시켰어. 더 나은 사람으로. 어쩌면. 회사에서 사회공헌 확대. 아이들을 위해 내 슬로건. 왜냐하면 나처럼 고통받지 않게. 삶은 아름다웠다. 상처는 교훈이 됐다. 3년 후, 내 인생은 안정됐다. 회사 안정, 가족 행복.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왔다. 동창 모임 초대. 10주년 기념. 나는 망설였다. 갈까? 아내가 물었다. 가봐야지. 나는 갔다. 그곳에는 옛 얼굴들. 민준, 지은, 준호. 그들은 변했다. 장우야, 반가워. 우리는 웃었다. 게임은 없었다. 대신 이야기. 그때 미안했어. 그들이 말했다. 나는 괜찮아 라고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수의 맛을 떠올렸다. 그날 나는 연설했다. 우리는 모두 실패하고 성공한다. 중요한 건 배우는 거야. 박수가 터졌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용서의 시간. 집으로 돌아와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과거를 마주쳤다. 그리고 이겼다. 삶은 계속됐다. 아이가 태어났다. 아빠, 그 말이 내 세상이었다. 복수는 먼 추억. 아이를 키우며 나는 반성했다. 내 복수가 아이에게 미칠까? 아니, 나는 좋은 아빠가 됐다. 가족 우선. 회사도 사회적 기업으로. 장우 대표, 존경해요. 사람들이 말했다. 동창들과의 관계는 회복됐다. 가끔 모였다. 옛날 얘기. 우리는 웃었다. 상처는 희미해졌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게 인간이니까. 새로운 도전. 해외 진출. 성공하자. 나는 말했다. 삶은 아름다웠다. 복수는 교훈이었다. 5년 후, 나는 회사를 매각했다. 이제 쉬자. 가족과 세계 여행. 형, 고마워. 동생들이 말했다. 어머니는 건강했다. 아내와 아이, 완벽한 가족. 동창회. 이제 재미있는 모임. 장우야, 내 덕분에. 그들이 말했다. 나는 웃었다. 복수는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사랑이 나를 치유했다. 삶의 끝에서 나는 생각했다. 모든 게 괜찮아. 이제 나는 늙었다. 회상하며. 그날의 동창회. 복수. 그리고 용서. 인생은 순환이다.
상처, 성장, 평화. 너희들은 어땠을까? 실패한 인생. 아니, 우리는 모두 승자다. 하지만 한 가지 물음이 남는다. 복수는 정말 가치 있었을까? 그 대답은 각자의 가슴에